ADP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여 연준이 신중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를 견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MVRV 지표가 바닥을 찍었는데 시장은 이미 저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열리는 암호화폐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나게 된다면 세일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DeFi는 이제 라이선스 시대에 접어드는 걸까요? 만트라가 암호화폐 규제 준수 경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리를 두는 듯 보이지만 엘살바도르는 조용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전략을 참고하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국발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6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2월 ADP 고용 보고서는 단 7만 7천 명 증가하며 시장 예측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는 2024년 들어 가장 큰 예측 오차를 기록하며 민간 부문의 고용 둔화 및 노동 시장 냉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ADP 데이터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NFPE 선행지표로 간주되며 이번 부진한 결과는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장은 나쁜 뉴스는 호재라는 모드에 돌입하며 미국 증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었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9만 1,000달러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3일간 2.1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7억 달러로 지난주 4억 달러 규모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심리는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초점은 3월 8일에 개최될 미국 암호화폐 회의로 이동할 것이며 규제 관련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마운트 곡스는 다시 한번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을 감행하며 12,000 비트코인을 미확인 주소로 이체했습니다. 또한 166.5 비트코인을 비트고로 테스트 이체했습니다. 3월 6일 기준 마운트 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단 36,000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매도 압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여전히 최대의 비거래소 보유자로 남아있으며 보유량은 198만 비트코인에 달합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45만 9,557 비트코인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5년부터 2017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ETF, 대피, 정부,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ETF는 비트코인의 주요 흡수 주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 규모는 1,045.30억 달러에 달하며 보유량은 114만 8,681 비트코인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의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의 MVRV 지표는 1.01에 도달하며 202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ETH 가격은 1,600달러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MVRV가 1.01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국지적인 바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강세장에서 이처럼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 지표는 약세장에서 크게 하락하며 사이클 저점에서는 0.7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총 락업 가치 TVL는 지난 한 달 동안 12.92% 감소하여 5,1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의 침체와 자금 유입 감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경제 환경, 유동성 긴축, 그리고 위험 회피 심리의 고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자금 회귀 여부가 시장의 바닥을 판단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마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 3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 브랜든 길이 2025 황금시대 법안을 발의하며 $100 지폐의 벤자민 프랭클린을 도널드 트럼프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향후 4년간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 데럴 아이사는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트럼프는 러시아가 NATO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평화상, 차라리 코미디 대상 주는 게 낫겠다라며 조롱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아첨 경쟁은 마치 충성도 경연대회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법안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2월 중순 뉴욕주 공화당 의원 클라우디아 테니는 트럼프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하원 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는 1월에 트럼프의 얼굴을 러시모어 산에 새기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조차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충성도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트럼프가 이번 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백악관의 자동차 관세 정책 연기가 맞물리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했고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 9만 달러를 돌파하며 최고 9만 1,55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Let's just say you're sitting there at the table at the summit on Friday, and President Trump says, "Hey, Michael, I know you're a bigwig in the industry. What's the number one thing I should and shouldn't do with this reserve?" What would you say? I would say the number one thing is lay down clarity amongst digital assets because there's a lot of conflict and confusion because people misdefine the terms currency, commodity, security, token. And then once you've laid out that framework, if you decide to buy cyberspace, buy it deliberately, progressively, transparently.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자금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을 고려하면 이미 자금이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와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3월 7일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계획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내러티브는 바이러스처럼 정치와 금융 시스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투자자 모두 이 충성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법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미국에서는 승자는 항상 광인이 되고 개미 투자자들은 늘 수확당하는 운명입니다.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부호들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12년 전 비트코인이 단 200달러일 때부터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3월 4일 그룹 살리나스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살리나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그의 투자 자산 중 70%는 비트코인 관련 자산이며 나머지 30%는 금과 금광 기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과 실물 금을 병행하는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규제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트라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분야의 선두주자로 전통적인 금융자산의 블록체인화를 추진하며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트라는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 바라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의 디피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만트라는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래소, 브로커 딜러 및 투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EO인 존 패트릭 멀리는 두바이와 바라가 가장 완전한 웹3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빠르게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ubai and the UAE have taken the moderate approach where it's let's observe, let's learn, and then put out regulation that can foster this industry while also mitigating for risks.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넓은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규제 준수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만트라의 라이선스 취득은 그 성장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실제로 만트라는 이미 블록체인 산업에서 깊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4분기에는 림네 차피탈과 협력하여 UAE의 헤지펀드, 머니마켓 펀드, 사모신용펀드의 토큰화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트라가 구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RWA 분야에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만트라가 두바이 및 기타 시장에서 규제에 부합하는 대피 상품을 출시하면서 더 많은 자본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월스트리트, 그리고 엘살바도르 대통령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규제 당국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ETF 규제를 완화하려는 걸까요? 한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신봉하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일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압박, 35억 달러 대출 협정의 유혹, 채무 불이행 위험 증가, 그리고 국내 경제 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2025년 3월 5일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구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심지어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린다 해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킬 것이며 이제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국가적 차원의 비트코인 실험은 기대했던 경제 기적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미의 작은 나라를 더 깊은 재정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올해 3월 엘살바도르는 국제통화기금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IMF는 3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그 조건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자발적 매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부켈레 대통령은 겉으로는 타협하는 듯 보이며 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지위를 폐지하고 상점의 비트코인 결제 의무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하며 2월 25일과 3월 4일에 각각 7개와 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해 총 보유량이 6,100개를 넘어섰습니다. You want things to grow, you want the economy to grow, you want people to be happy, want people to, the economy to do well, you want your country to do well. So we're doing small steps to change some things and to give people different options. We're not changing everything right away, but we're giving people different options. So we made Bitcoin legal tender.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Bitcoin is legal tender.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재정 적자는 GDP의 3%로 증가했고 국가 부채 비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IMF가 제공하는 14억 달러의 구제 금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엘살바도르는 6만 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상으로는 2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무디스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암호화폐 실험의 총 비용은 3억 7,500만 달러에 달하며 실제 순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한 비율은 겨우 5%에 불과하고 상점의 80%가 비트코인 결제를 거부하며 국민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과 IMF 간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공방전은 마치 영화 무간도를 연상케 하는 치열한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는 IMF의 35억 달러 대출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비트코인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월스트리트조차 신념만으로는 국채 이자를 갚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엘살바도르는 달러 패권 사이에 끼어 있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켈레 대통령의 본래 의도는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보 지갑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30달러 가입 보너스가 대규모로 탈취되었으며 높은 범죄율로 인해 여전히 현금 사용이 지배적이고 송금 비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화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부켈레 대통령의 신념 충전은 이제 점점 외로운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그야말로 규제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초기에는 금융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여러 차례 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현재 한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에 참여하고 있어 정부는 강경한 차단 정책에서 신중한 균형 조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정책 또한 더욱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본 금융청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 동향을 연구하고 이를 국내 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동등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암호화폐 ETF 금지 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의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6년 국회 제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 notion this thing's coming down. And Korea is a high single-digit user. But I wonder, guys, whether the more the government cracks down, the more exciting it is for the cryptoids. 최근 한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을 시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암호화폐 정책 또한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비트코인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면 한국 투자자들의 열정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되겠지만 시장 신뢰가 크게 향상되어 다른 국가들 역시 암호화폐 규제를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6월까지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예측에서는 25bp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가 전망되었으나 7월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클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USDC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2025년 들어 현재까지 솔란에서 발행된 USDC 총액은 92억 5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약 2,17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이거래일 연속 순유출 흐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의 최고 경영자 CEO인 크리스 마샬렉 씨가 이번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암호화폐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3월 5일 기준 디파이의 총 시가총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3%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 기리파인이 시장 점유율의 약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노는 약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